안녕하세요. 절세맛집TV 오세무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님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시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하신 상황입니다. 아버님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 전에 사망하셨을 경우에 세금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설명드리면 아버님이 22년 2월에 경기도에 있는 단독주택을 20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셨고 계약금 2억은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사상 잔금일은 22년 6월이었는데 매수자 사정으로 쌍방 합의를 하셔가지고 잔금일이 7월 중순으로 늦춰진 상태에서 아버님이 22년 7월 초에 사망하셨어요. 먼저 상속세를 보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즉 아버님 사망일에 아버님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만약에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아버님이 사망하셨다면 경기도 그 단독주택은 더 이상 상속주택이 아니죠.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데 대신에 통장에 있는 그 매매대금 20억이 아버님의 금융자산으로 봐가지고 상속재산에 포함되겠죠. 근데 매매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상속 개시일 현재 잔금을 받지 않았고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 단독주택은 아버님의 부동산 재산으로 봐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 단독주택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를 해야 되냐는 문제가 생기죠. 상속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업로드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사례의 경우라면 얼마에 평가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가액이 있는 거죠. 매매 가액이 20억. 이 매매가 20억 중에 2억은 이미 받았고 18억은 아직 못 받은 상태인 거죠. 이때 부동산의 평가 금액은 계약사상의 양도대금인 이 20억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수금인 18억일까? 여기 언뜻 보면은 20억으로 해야 될 것 같죠. 부동산의 가치가 20억이니까 부동산 가치에 맞게 20억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은 상증법 기본 통칙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상속 개시 전에, 즉 사망일 전에 피상속인이 아버님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이렇게 사망하신 이런 경우라면 이 양도대금 전체에서 상속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뺀 잔액, 차감한 잔액을 그 상속 재산의 그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20억에서 먼저 받은 2억을 차감한 18억이 이 경기도 단독주택의 상속 재산 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통장에 계약금 받은 2억이 들어있죠. 이 2억은 금융자산인 거죠. 금융자산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상속재산에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요. 부동산을 20억으로 평가를 하든 아니면 18억에다가 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18억에 금융자산 2억으로 평가를 하든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전체 금액은 20억으로 동일하죠. 그렇지만 상속세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그 금액의 20%, 최대 2억까지 공제해주는 그 금융재산 상속 공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계약금으로 받은 이 2억에 대한 20%, 4천만 원에 대해서 금융재산,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죠. 참고로 지금은 아버님이 파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매수를 하려고, 다른 부동산을 매수를 하려고 계약금이랑 잔금을 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금을 주기 전이니까 아버님이 계약한 부동산은
아버님의 상속 재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사망 전에 이미 지급한 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 즉 채권으로 볼 수 있겠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봐가지고 요 계약금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양도세를 한번 볼까요?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으면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아버님일까요? 아니면 상속받은 상속인일까요? 양도세는 잔금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중에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거든요. 양도일에 양도세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니까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럼 상속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텐데요. 이때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상속받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양도하는 상황이죠. 그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되니까 세율은 무려 70%가 적용이 되겠네요. 근데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죠.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평가된 가액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상속세 신고 시 지금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8억과 금융재산 2억을 합산한 20억이죠. 따라서 이 취득가액은 20억이 되고요. 그리고 잔금일에 잔금 받고 소유권 넘기면 양도가액은 20억이 되겠죠. 그러면 양도가액 20억에서 취득가액 20억을 차감한 양도차익은 0원. 양도차익이 0원이니까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죠. 그래서 상속받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 상속받은 재산을 팔면 상속세는 높아지고 납부할 양도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 개시일 앞뒤로 6개월 안에 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 발생을 하면 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매매가액이 없었다면 뭐 기준 가격으로 했을 텐데,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런 걸로 했을 텐데요. 보통 그런 것들이 시세의 한 70% 수준이니까 이 매매가액으로 했을 때보다 양도세는 적었겠죠. 근데 6개월 안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이 매매가액 자체가 상속재산 가액이 돼서 상속세는 기준가액으로 했을 때보다는 높아졌을 테고, 기준시가로 했을 때보다는 높아졌을 테고, 대신에 양도소득세가 이 금액 그대로 취득 원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제 취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잔금 전에 상속이 발생을 하면 소유권은 피상속인인 아버님한테 있는 부동산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상속받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이 아들이, 이 상속인이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기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아버님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이렇게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이 등기 관련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신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해서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실질은 그대로인 거죠. 상속인이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제3자에게 등기를 해주는 거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려는 그런 조치일 뿐이고, 실질은 이 피상속인인 아버님에게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도 하셔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추후에 가산세까지 다 같이 추징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잊지 말고 꼭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나머지 일반적인 부동산인 경우에는 2.8%의 지방교육세하고 뭐 농특세 이런 것까지 다 부과를 하면 3.16%가 취득세율이에요.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 3.16%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아니면 공시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3.16%를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으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시가 인정액으로 해가지고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행히 상속은 여전히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례 이 단독주택이 개별주택 가격은 11억이었는데요. 지금 매매가액이 20억이었는데 이 매매가액에 대해서 3.16%를 하는 게 아니고 이 11억에 대해서 3.16%를 적용한 대략 한 3,476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 중에 사망하셨을 경우에 상속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를 알아봤는데요. 상속세는 전체 양도금액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은 게 사망 전에 받으신 금액을 차감한, 그러니까 못 받은 금액이죠. 미회소 금액, 그 금액에다가 이미 받은 금액은 금융자산으로 봐서 합산해서 이렇게 상속재산에 포함해가지고 상속세는 계산이 되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할 때 된 그 평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데 취득가액이랑 양도가액이 결국 같은 상황이 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 원칙은 등기를 하고 상속을 받은 사람이 등기를 하고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등기는 생략, 즉 상속인이 중간에 등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3자한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취득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